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글쎄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무난하게 보냈다고 해야 될까? 금요일 날 우리 그 새로운 변이 그 오미크론 맞습니다. 때문에 예. 미국 시장 빠지면서 좀 우리 되게 걱정했잖아요. 걱정 엄청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월요일에 엄청 빠지는 거 아니냐. 또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금요일날 우리 장이 좀 미리 빠진 거 선반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저번 추석 때요. 추석 때 조상님이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때 피할 수 있는 여유. 피한 거고 모든 시장 자체가 그것들을 그 현상을 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말 이틀 동안 시간에 남아공에서 변이가 나왔고 그 치명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완충시킬 수 있는 완충제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가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그때는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20% 이상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도 주말에도 투자자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지, 혹은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특히 신용 쓰시는 분들이 내일 아침에 줄여야 되는지. 진짜 신용 쓰는 사람들은 예.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왜냐면은 이게 신용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매매에 좀 어느 정도 특화되신 분들인데 이게 장 시작할 때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이걸 대응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아침부터 한 9시 한 반까지 굉장히 총각을 다투어서 생각을 했고요. 9시 장을 시작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시까지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시 이후에 기존 주도주 섹터인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섹터 종목들이 조금 밀리긴 했어요. 조금 밀려서 다시 시장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누구한테는 굉장히 재미없었던 왜 재미없었냐면 위드 코로나 섹터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재미가 없고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부터 손절치가요가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 정말 기대했었는데. 예, 뭐 항공이든 여행이든 정말로 이게 저희가 위드 코로나 섹터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샀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11월 달에 그 사회적 거리도 개방이 되고 드디어 이제 뭐 여행이든 뭐든 할 수 있었다 이런 건데 그 전에 10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들어서 거의 한 하루 이틀 빼놓고 계속 줄줄 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여행도 늦어지는 거 아니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말 나온 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 외로도 전화 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항공주 팔아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밑에서 다시 살 수 없으면 팔지 말아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고요. 이게 잠깐 그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내가 저점을 알면은 그게 좀 수월한데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생각 밖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좀 네. 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이면은 28,000이 깨진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럼 딱 전저점 부분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오미크론 변수가 나왔고 대한항공주를 오늘 아침이 저점이었거든요. 거의. 그 던졌다 치면은 이거를 못 버티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거의 극도의 공포에서 주식을 던졌을 때 그때부터 반발 매수는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또 위에서 28,000원대 올라오면 다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굉장히 어려워서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월요일 날 던지고 나서 시장이 더 빠졌을 때 공포에 극에 달할 때 더 살 수 있으면은 던지시라. 그렇지만 그게 내가 기민하게 하지 못한다면 던지지 말고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만 대한항공을 던지고요. 하루 이틀 있다가 만약에 항공주가 올라오다 칠게요. 올라오면은 그때 매수하는 종목은 제가 무조건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 위메이드를 매수하게 될 겁니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 이후에 그거보다는 좋은 종목을 찾게 되고요. 아마 이틀 후에 3, 4일 후에 시장의 얘기를 들으면 항공주 아직 멀었다. 위드 코로나 되려면 멀었다. 뭐 여객 수요가 아직은 굉장히 오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에는 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를 잡아라라고 아마 투자 전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20% 정도 손절매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 위메이드가 안 간다 간다의 논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변동성이 심한 주도주군을 잡게 되면 주도주가 오늘도 위메이드가 거의 장중에 10% 이상 올랐다가 좀 밀렸거든요. 네. 여기서 또 흔들릴 때 또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투자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포의 입장에 공포가 극단에 달할 때 주식을 비자발적으로 던지는 우는 범하면 안 된다라고 금요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종목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잠시 이제 좀 시장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게 외생 변수 때문에 이게 뭐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사실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불확실해서 이게 굉장히 극도의 소수의 정보고요.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리스크에 대한 척도를 좀 볼게요. 제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발발이 심하고 시장이 계속 빠질 것 같을 경우는 그것이 어떻게 퍼질지 모를 때거든요. 마치 오미크론 같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근데 주말 사이에 넘어오면서 학습 효과 같을 경우는 오늘 아침부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델타 변이 같을 경우는 좀 늦게 퍼졌고요. 늦게 퍼졌고 각국에서 대응도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말 사이에 봤을 때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일요일 같을 경우에 그 남아프리카 공항에 오는 비행기를 닫았고요. 토요일 날 영국 닫았고 각국에서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더나라는 파이자라는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도 뭐 100일이든 2주까지 상황 파악을 한 후에 내년 초부터 생산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를 되돌아가서 처음에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기억을 해보면 백신이 뭐 내년 7월이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나왔을 때보단 덜 빠진다라는 건 맞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공조체계라든지 대응을 못할 때 가장 많이 빠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타임 스케줄이라든지 공조체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적었다는데 이게 지금 워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고 오늘도 올랐다가 빠진 이유 같은 경우 전 이렇게 봐요. 이게 오미크론이 만약 퍼지게 되면은 어떻게 퍼질지라든지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남아공 데이터만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3배인가 5배가 폭증을 했다라는 데이터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국에 가 있을지 미국에 가 있을지 한국에 왔을지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윗꼬리를 달고 오르다가 아 지금은 수익이 났을 때 던지는 구간이야 라고 불안하니까. 판단이 돼서 일단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다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이럴 때 같은 경우에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이게 이럴 때 가장 답답한 거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 그렇죠. 왜냐면 예. 이게 물려 있거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의 차이가 오늘 장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연장선상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섹터냐 내가 기존 주도주 섹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 대응이 굉장히 달랐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변동성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내년 초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나올 거고 이런 변동성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매매를 기민하게 하지 않는 게 계좌상으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지난주에 제가 보고서를 살펴보니까는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목요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있거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으면은 기존의 그 증산을 그 비축류 방출을 했었던 뭐 미국이라든지 기타 국가들 대비해서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같은 기타 산유국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의견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대립이 있으면은 목요일날 기존 산유국들이 증산을 다시 감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유가 상승의 촉매대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간 시향이었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유가가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 급락해버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었던 한 가지 축이 깨진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코로나는 치료제가 있어도 인플레이션은 치료제가 없다라는 보고서 제목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책 수단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뭐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써더라도 미국에서는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터도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빠졌다고 하고 그것이 뭐 공급 사이드 부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게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뭔가 우리가 인플레이션 덮을 만한 상황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교롭게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유가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정도는 악재가 해소됐다고 보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억눌렀던 악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해결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랐었던 악재 같은 경우가 시장을 오르기도 애매하고 빠지기도 애매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자체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좀 더 추가를 드리자면은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장이 많이 빠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웬만하면 샀거든요. 그렇죠. 오늘 수급 잠깐 화면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오히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았네. 7,600억을 팔았어요. 이게 조금은 저는 최근 올해 1월부터 있었던 수급의 변화가 지난주부터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은 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샀거든요. 1,200억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을 던졌어요. 그러면 버티다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장이 빠질 때 우리 동학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밑에서 받치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 수급이 뒤틀리고 있다, 지금은. 이게 시장에서 윗방향에 가는 신호인지 아랫방향에 가는 신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점 같은 경우는 오늘 기간이 7,143억을 샀는데요. 금융투자가 7,000억을 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 경험적으로 금융투자의 수급은요, 외국인 선물과 괴를 같이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오늘 시장이 27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외국인 선물이 조금 더 들어오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안 밀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관과 이 외국인 선물 플레이는 우리가 그들이 보는 개별 종목 플레이가 아니고 액티브 펀드의 플레이가 아니고 지수 플레이입니다, 지금. 그러면 코리아 증시 자체를 2,900 언더, 오늘 아침에 2,890까지 깨졌었거든요. 2,900 언더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수 플레이 상으로는 매수로 본다는 거고, 그리고 3,050포인트부터는 선물을 좀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상부터는 약간 오버슈팅이라 본다면은 2,900에서 3,050포인트 정도의 박스가 일단 한두 달 정도의 일단 지금 경험적인 수치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선 사볼만 하다가 이제 던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게 지금 이 플레이가 조금은 정형화되지 못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장의 변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렇죠. 그리고 변곡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항상 2,900, 3,050에서 박스로 한 두 달 동안 있다가 오늘도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상담을 한 게 그거예요. 그냥 한 세 달 보니까는 2,900에서 윗방향 레버리지 사고 위에서 인버스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다가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다고.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인지했던 순간 자체가 그 다음 턴에는 매매가 맞지 않는 경험이 전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경험적으로 대형주가 오르는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2월 15일까지가 부채 한도 협상, FOMC가 다 맞물려 있는 구조고, 지금 오늘이 이제 11월에 마지막 거래 하루 전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12월에 왔다 오는 전제로 봤을 때는 한 1, 2주 안에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나친 인고의 시간대의 박스를 어떻게 보면 12월 이후부터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변화의 조짐이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럴 때는 개별 종목, 지수 플레이보단 개별용 플레이가 훨씬 더 낫거든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하루 종일 느끼고 일단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말 지금 지수는 얼마 안 빠졌죠. 네. 왜냐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렇죠. 단단하게 버텨줬으니까. 근데 개별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체감적으로는 정말 2, 3% 이상 빠진 그 어떤 느낌을 가질 거예요, 지금. 위드 코로나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2,700입니다, 지금. 지금 저 2,900이 아니고 2,700포인트 정도. 왜냐면은 그때 지수 때예요, 종목들이.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투자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위메이드로 비롯한 NFT 게임 섹터를 주식을 들고 있고 컨텐츠 섹터, 엔터까지 다 두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매를 안 하고 가만뒀더니 잔고가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 하나. 위메이드는 지난주 고점 찍고 오늘 어쨌든 신고가 안 나 있거든요. 오늘 그렇죠. 오르긴 했지만. 이게 화려해 보이는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요. 뭐 비덴트도 그랬고요. 근데 그걸 내가 편입해서 위에서 잘못 편입한 순간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매매 플레이 하지 않으면 계좌가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매매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는 네. 좀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네. 하락하면 다시 사고 이걸 맞습니다. 좀 반복한다. 수량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지지난주 제가 그때 2주 전에 왔을 때 같은 경우는 NFT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게임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지난주 한 화요일부터 장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트리거가 뭐냐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오르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 섹터인 종목들이 크게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 뭔가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임주가 NFT에 붙으면 상한가를 치고요. 이런 시장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큰 수익을 봤던 분들도 네. 다시 수익을 반환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렇죠. 수익이 났을 때 던져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걸 다시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저는 이제 치고받고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치고받고 하지 못할 바에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저번에 우리 하이닉스 네네. 거를 보더라도 9만 원 얼마가 초반 쭉 밀리다가 네네네. 결국은 10만 원 이상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 구간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정말 지금 아까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더 그러니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저 첫 방송 나와서 락바텀이 9만 원 초반대입니다. PBR 0.9배입니다. 그 누가 모릅니까? 그냥 0.9배 사서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오늘 오미크론도 나왔고요. 중간에 테이퍼링 이슈도 나왔고 인플레이션도 나왔고 부채 한도 협상도 나왔고요. 악재가 갑자기 다 나왔어요. 그거를 종목을 보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뉴스 기사들도 보니까 뭐 2,800 얘기 나오고 막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보고서 세 가지 증권사 보고서 제가 다 종합을 해봤거든요. 근데 셋 다 빠진다였어요. 빠진다였고 제일 안 좋은 보고서는 PBR 1배까지 빠진다. 코스피. 현재 저기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1배가 2,790이거든요. 그러면 2,790까지 빠진다는 아침 빠질 수도 있다죠. 근데 그 보고서를 저는 자세히 읽는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에서 월스 시나리오가 2,790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갈 수 있구나. 아까 대한항공이 똑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내가 들고 있는데 시간으로 내가 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개인 수급의 7천억 매도로 아마 발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또 말씀을 드리면 현금 들고 있으면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매도한 분들 이게 만약에 뭐 내일 다시 반등한다든가 이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또 급한 마음에 네. 이거 상승 시작하는 건가 보다 하고 또 추격 매수했다가는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이 또 물리는 거잖아요. 또 사는 물립니다. 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미 팔았다면 가만히 일단 버티자. 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산 시장이- 가격보다 아니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어도 네. 정말로 안정화될 때. 이게 안정화되는 시기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요즘 무지 많이 하는데 안정화될 때가 기다리세요. 이렇게 좀 약간 시크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정화되는 게 네. 뭐예요? 시그널이. 시그널이 그 섹터의 관종판이 있잖아요, 대표님. 다 같이 플러스 날 때입니다. 섹터 자체가. 섹터 자체가. 그럼 그 섹터는 지금의 어떤 주도주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주 섹터일 수 있고요. 위드 코로나 섹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섹터 내에서 노랑풍선만 막 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면 안 돼요. 무조건 물려요. 근데 하나 투어도 오르고 모두 투어도 오르고 노랑풍선이 더 많이 오르겠죠. 유보율이 높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정화된 데는 하늘은 늦지 않는데 이게 항상 이거예요. 제 또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게 오늘도 얘기하고 온 건데 저점을 그냥 나는 못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마음 편하죠. 최저점을 원래 난 못 잡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빠지다가요. 여기서 오늘도 이렇게 딱 돌릴 때 매수를 한다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매수 타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더 주면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먹는 매매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작년의 기억처럼 사면 물리면 올라가는 거가 항상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그냥 저점에서 사면 사서 올라가면 그 내수익이다 생각하는데 올해 적어도 작년은 모르겠지만 올해 1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정화된 다음 아마 저는 12월 중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게 크리스마스 남을 때고 그 전후로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장 일각에서 너무 좀 과도한 어떤 하락에 대한 걱정. 근데 지금 기관들도 나온 뉴스 보니까 인버스에 베팅을 했다. 상당한 액수를 베팅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그 금융투자 수급에 비슷하게 그쪽도 인버스로 해지를 하게 되고요. 요즘 금융투자 의미 없다?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또 내일 장으로 레버리지도 그만큼 삽니다. 제가 수급 분석을 해보면 우린 그 뉴스를 보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관이 하락 쪽에 베팅을 할 정도면 감이 좀 그래도 일반보다는 좋을 텐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감이 더 좋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운용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60% 이상 주식이 있어야 주식형 펀드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주식이 빵이 있어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금 비중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니면은 내가 안 사고 버티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내가 살 수 있는 단가까지 이게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OLED 종목들이 그랬거든요. 뭐 실적 진짜로 겁나 진짜 좋은데 피크아웃 논란 때는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드라마틱한 실적을 낸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가 정말 한 달 반 동안 내리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황이 맞으니까는 PBR 퍼밴드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밑에서 반등 나오는 것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15% 정도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 피크아웃 섹터든 뭐든 다 동일하게 준용되는 거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내가 추격 매수하지 않는 가격대를 지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한 가지 팁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반등이 나온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2, 3일 정도 좀 횡보하다 오를 것 같긴 한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지금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꼭 하락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반등 시에는 좀 물량을 축소하자. 이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뉴스를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욕을 하는 게 2,900 깨지면 현금 만들어라는 기관들의 보고서 때문에 화를 내고 3,100 가면은 주식 더 사야 된다 보고서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그거 같은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2,900 깨질 때는 매수 오히려. 근데 오늘은 기회가 지나긴 했지만은 3,000포인트 이상 때부터는 충분히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 하나가 툭툭 튀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도면 이 종목이 원래 이런 종목은 아닌데 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부터 좀 어려울 때 생각해 둔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현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했을 때가 아니라 조금 그 생각보다 많이 오른 종목들을 하자 이거군요. 이게 왜냐면은 어디까지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도주 섹터 빼놓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박스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올라도 그렇게 반등을 세게 못해서 참 팔기도 애매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럼 팔 대상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슈로 좀 크게 올랐을 때 그때는 그 종목들 좀 정리하자. 일단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좀 비축해 두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이 없을 수 있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는 12월 중순 정도부터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 다음 주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내 계좌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이럴 때 생각을 해두면은 그 다음에 내 매매 플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떤 주식을 그나마 수익을 위해서 사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물렸든 아니면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든 뭔가 자꾸 수익률을 위해서 막 뭔가 시도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그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다시 백신
아니면 뭐 치료제, 진단키트 이거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또 뭐 움직임도 좋고 네, 네. 이쪽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고요? 네, 이건 오늘 어떻게 아침 보세요?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말리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또 물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내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세 섹터 자체가요. 작년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섹터고요. 그렇죠. 웬만한 종목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나온 적이 저는 못 봤어요. 이미 백신이나 치료 섹터 같은 경우 웬만한 섹터들은 작년 한 5월 달까지 진짜 많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 플레이를 권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 뉴스를 봤을 때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PCR 검사로 100% 완벽하게 잡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국내 업체 중에서 오미크론 잡을 수 있는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 진짜 주가 좋겠다. 아마 나오겠지. 근데 저 알 수는 없죠. 왜 업체에서 보도자료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랩지노믹스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었던 쪽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시젠이든 뭐 SD 바이오센서든 윗골에 달고 다 밀렸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랩지노믹스는 그러대로 양호하게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에 백신이 더 퍼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시 또 다시 하락 추세.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백신 진단키트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섹터가 다른 섹터입니다. 그러면 계좌상에 해지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계좌 해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현금입니다. 다른 지금 오르고 있는 어떤 섹터의 주식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도 섹터를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고요. 오늘 개인들이 7천억 던진 거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주식을 100% 물론 주도 섹터를 매매한다 그래서 이쪽을 손절치고 주도 섹터가 더 많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도 섹터를 매매하다 보면은 내가 물려있는 섹터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려고 해서 현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판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항상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웬만한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몇 개 작은 것들은 상한가를 쳤어요.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한번 들어오면 상한가 치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언제 상한가 칠 저희는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좀 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키트 종목들은 다 윗꼬리를 나타냈고 봤을 때는 일단 그쪽 섹터 매매하시는 분들도 수익 내면 나오자라는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매수. 근데 이런 섹터는 많이 빠질 때 매수하면 물립니다. 많이 빠지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 하락의 시작이 나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 문제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한 2달 전,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간히 진단키트 종목들이 굉장히 싸다라는 보고들이 몇 개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기관들은 많이 담아놨었습니다. 뭐 시젠이든 SD 바이오센서든 담아놨다가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려 할 겁니다. 그 전에 2달 전에 담아놨던 것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똑같이 코로나가 뭐 저는 끝났으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조금 긴 호흡에서 오히려 우리가 종목을 물렸을 때 버틸 수 있는 건 실적 베이스인데 올라있을 때 물려버리면 실적이 안 보입니다. 빠졌을 때 매매를 해놔야 실적이 올라가면 보면서 내가 그 매도 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섹터는 빠지고 옆으로 횡보할 때 천천히 분할 매수 이게 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뭐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네네. 뭐 나온 얘기로는 그 빠른 침투율은 오케이. 네. 그거는 좀 빠르지만 침투율은 높지만 대신 치명률이 낮다. 네, 다행이죠. 네. 그럼 사실 크게 염려할 건 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오미크론이 어제 그제 이렇게 회자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정부의 우리의 리오프닝부터 시작해서 경제 재개의 뒷받침, 그러니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유럽서부터 다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셧다운을 예. 또.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의 수주 후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게 그 단초가
각국들이 지금 공조를 시작한 것부터가 시작이 될 테니까는요. 이럴 때는 이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올랐다 이런 확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 아마 한 1, 2주 정도가 그 확인의 과정일 거고 그 이후에 12월 중순 이후가 되는 시즌이 될 테니 오히려 그때 편하게 매매하시면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공포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안고 있을 때, 감싸고 있을 때, 그래도 좀 주도주의 모습을 보인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어디로 봐야 될까요? 메타버스 쪽인가요? 오늘 여기 이 자리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장이 빠졌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올 때 그때 플러스가 나는 섹터를 저는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첫 반등일 때 오늘 반등. 빠졌다가 굉장히 공포였다가 처음 올라온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그러함에도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의 주식을 누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주도 섹터가 맞아요. 혹은 제가 다른 운용사 매매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는 장이 빠졌다가도 다시 좋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전에 직전에 가장 운용 수익률이 높았었던 운용사가 그들의 포트를 복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종목을 덮어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직전에 운용 수익 좋은 운용사는 주도 섹터를 갖고 있는 운용사일 거고 이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둘 다 같은 얘기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의 입장에서는 오늘 같이 장이 그러니까 반등이 하다 말긴 했지만은 플러스로 끝난 섹터 진단키트는 빼고요. 아침부터 봤더니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섹터가 코인 섹터였습니다. 코인. 다날이라든지 비덴트 이런 쪽이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이 NFT를 비롯한 게임 섹터. 그 다음이 위직 스튜디오로 대변되는 메타버스. 그 다음이 하이브로 대표되는 엔터. 저는 진짜 순서대로 보이거든요. 관전판을 보니까는. 그러면 시장에서도 그 직전에 가장 셌던 거는 코인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죠? 저번 주에 기사 보니까는 NFT화한 그림으로 수수료가 나온 게 하루에 1억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그림 그게 50몇 억에 팔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기존의 코인 수수료부터 시작 코인 거래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쪽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왔고, 물론 오늘 오후에 좀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게임, 그 메타버스, 엔터, 마지막에 이제 한 11시 정도 올려치는 게 PCB 섹터.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식 좀 최근에 한 11월 달, 10월 달 하셨던 분들은 다 강했던 섹터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냐면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나는 게임 싫어. NFT 허구야. 그러면 나는 PCB는 좋아해. 그럼 심텍이라는 대덕전자를 밀릴 때 장 밀릴 때 올라올 때는 PCB가 먼저 올라오겠구나. 혹은 소부장 쪽에서 최근에 좋았던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후공정 업체인데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장이 밀릴 때 잡아야겠구나. 이게 주도 섹터를 알고 있어야 내가 여기서 올라올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죠. 수익이 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수익 실현하면은 내 잔고가 조금은 늘어날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물렸었던 위드코로나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조선주도 엄청 많이 물려 있잖아요, 지금. 조선주는 좋았다가 밀렸으니까 또. 그렇죠. 예. 뭐 한국카본 이런 거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조선주, 현대중공업 매매하기에는 좀 느릴 것 같으니까는 본행제에서 한국카본, 농성화인텍 매매했는데 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실적도 좋고 그런 섹터를 내가 버틸려면은 이런 쪽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계좌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한 몇 년 전에 하셨던 분은 이걸 합니다. 저랑 한 5년 전에 하는데 최근 1, 2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냥 나 주린인데 이래요. 주린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는데 저번 하락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고요. 8월달 하락 때 말씀드렸고 5월달 하락 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의 주도 섹터는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알고 있다면은 적어도 내가 손절을 안 치고 버틸 수 있는 계좌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도 또 조금 이제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니, 괜찮아요. 예. 시장이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좀 흥분했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거의 비슷했습니다. 위기를 대응하는 방법과
위기에서 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비슷했어요. 아니면은 아예 정말로 가만히 있다가 정말로 크게 빠졌을 때라든지 그때 나머지 물량을 지수로 실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수로. 근데 그거는 조금 오른 폭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레버리지 같은 2배짜리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그 상승폭, 특히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좀 찾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지금 오늘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주들, 네네. 요 섹터들이 사실은 이제 다음번에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됐을 때 또 그 주들이 올라올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다음번에 다시 밀리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 거기에 먼저 그렇죠. 손 투자. 근데 이 중간에 그 뭐 게임이든 뭐 코인이든 메타버스든 중간중간 주도 섹터 탈락하는 섹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냥 편하게 차트 깨지면 됩니다. 차트 깨지고 뭐 악재가 터졌든지 그러면 그쪽은 매매 안 하면 되고 대표적인 섹터가 5월, 6월 달에 진짜로 좋았던 섹터가 탄소중립 섹터 기억하시죠, 대표님? 네. 근데 탄소중립은 지금 엄청 빠져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슈캠스 이런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종목들이 나빠서 안 움직여. 윤희도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니까는 거기 계속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탈락할 때는 이게 깨져서 매매 안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때 살아있는 것들, 그 직전에 살아있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박 차장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주도 섹터 4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다음 타자가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제약바이오 지금 밑에서 부릉부릉 시동 거는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또 이제 오미크론 쪽이 나오니까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도 눈을 돌리는 시선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차트가 망가지면 지금의 네네. 주도 섹터 가운데서 네. 차트가 망가지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트가 망가진다는 거의 의미는 5일선이 11선을 뚫었을 때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갔을 때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21선이 무너졌을 때예요? 일단 올라야 될 위치에서 오르지 못할 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잘 올라갔던 종목들은요. 대부분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5일선까지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감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선 안 깨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한 달 전까지. 그러면은 이 종목은 원래 주력 2평, 그걸 주 2평이라 얘기를 하는데 주력 2평이 5일선이다. 근데 그걸 깼어요. 근데 21선, 11선이도 거기서 돌리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근데 같은 섹터에는 다른 종목들이 같이 주저앉고 있다. 그러면 일단 한동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섹터가 올해 기억을 해보면은 또 생각이 났는데 탄소 포집도 있지만 수소 섹터도 수소도 예. 한참 시끌시끌하다가 시끌시끌했잖아요. 조용히 사라졌어 그냥. 그 종목에 있는 코오롱인도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도 코오롱인들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또 그거예요. 코오롱인도 아라미드 섬유부터 시작해서 퍼 싸다고 해가지고 수소 모멘트까지 붙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요? 그거가 위드 코로나랑 비슷해요. 5월 달에. 그러면 계속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섹터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수소 관련 경제 정책이 당연히 나올 거고 산자부에서 나올 거고 내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라고 한 투자자는 여태까지 수익 거의 안 났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사야 될 게 또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보여요, 또 그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기다려볼까? 네. 그러면 뭐 지금 올라가는 것도 쫓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시장에서 위험한 행동이 아니고요. 작년에서 올해 초를 뺀 남원 시장에서 다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원래. 그러니까 네. 작년하고 올해는 좀 사실 좀 특별한 시장이었던 케이스. 거고 예.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위험하다. 네. 빠지는 거는 계속 빠지는 어떤 관성이 있는 거고. 그게 좀 답답한 경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공매도랑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피크아웃 섹터라고 정해지는 순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너무 처절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두들겨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편하게 외국인들이 환면에서 들어올 때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알고 있었던 우리 화학 섹터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한 그렇죠. 8월까지, 7월, 8월? 효성화학 없었으면 주식계좌 아니었잖아요. 효성 그룹주들. 근데 지금 효성 그룹 들고 있는 계좌가 제일 힘듭니다, 지금. 이제 많이 빠졌죠, 지금. 엄청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올해 초 올라올 때 그쪽 섹터가 싸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퍼 6배, 5배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확인하고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하긴 뭐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면은 주도주에서 놀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예. 얘기를 계속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사람들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주도주인 건 알겠어요. 그러나 많이 올랐고. 아, 근데 많이 오른 상태로 들어가자니 괜히 무서운 거야. 내가 고점에 물릴까봐. 네. 그러니까 자꾸 안 오른 거, 싼 거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아, 앞으로는 요 정도가 되겠지. 스스로 판단하고 들어간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시장에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탁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메타버스 주도주라고 주섹터라고 하면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올해 7월 달에 메타버스 주도 섹터라고 그러면 왜 테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 고르지 않는 거의 기준은요. 얼만큼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얼만큼 그 전에 우리가 내가 많이 들었느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요. 아, 내가 저번에 주도 많이 올랐으니 이게 주도인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시세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올 때는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혹은 뒷단에서 올라오는 다른 뉴스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생각은 뭐냐면 의심이 될 때 주도 섹터가 나타나면은 일단 올라타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NFT도요. 지금 위메이드 올라왔고 펄어비스 많이 올라왔고 뭐 게임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처음에 NFT 나올 때 저게 뭐냐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희 사무실에 부장님들이 싸웠어요. 저희 말도 안 된다고 정말로. 이게 말이 돼? 니들은 이해되느냐? 이해 안 되는 나 걸 이해 안 투자해? 된다. 저걸 왜 10억 주고 사느냐? 지금은 NFT 섹터가 다 이해가 돼서 그림 팔린다며 한데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면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내가 눈으로 본 다음에 내가 익숙됐으니까 주도주 섹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는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할 때 그 섹터는 더 많이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인 습성을 내가 좀 알고 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좌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건 잘 우리가 참고해서 네. 왜냐면 이게 시장이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 좀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계속 사실 반복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 앞전에 사이클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번 찾아오는 기회 이거는 안 놓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카오페이 사례에서 패시브 수급을 바라봐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잠깐 차트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시장 조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모습 좋았네요. 네, 오늘도 좋았고 어제도 좋았고 최근에는 계속 좋았죠. 뭐 계속 좋았네. 네, 지난주에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대상 종목에 특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라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코스피 200 정기 편입이 되면 언제 편입이 되냐면 12월 10일 날 편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12월 10일 날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테니까 대부분 그때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반대고요. 완전 반대고 이렇게 편입이 결정 나는 순간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내가 때릴 수 있는 룸이 그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순간에 생각을 하고 오늘 7%는 지금은 좀 부담이 있어요. 있는데 같은 사례가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시작할 때 5만 원 시작했던 게 그때 9만 원까지 땡겼거든요. 이때도 저기 수급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MSCI 편입 들어가는 패시브 수급 60조 정도 된다 하고 코스피 200은 한 25조 된다 정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수급들이 붙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유동 비율에다가 시가총액 곱해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요렇게 좀 근데 저도 매일 그 자료를 보고 그때만 전략을 세우긴 하는데 막상 유동 그는 그 패시브 추적 자금이 높고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올랐다기보다는요. 그때 많이 회자됐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의 주도 섹터. 이번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6종목이 들어갔고 그리고 7종목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반대로 돼요. 빠진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빠진 종목은 빠지기 전에 12월 10일 날 빠질 텐데요. 빠질 텐데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시총이 달랑달랑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미리 빠져요. 미리 빠지고 12월 10일부터 코스피 200에 빠지잖아요. 그럼 공매도가 못 합니다.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가야 돼요. 결제 전에. 오히려 그 오르는 현상이 투자자분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종목 빠진다 들고 있는데 그러면 줄줄줄 세고 있거든요. 이미 내가 그렇지. 공포고 짜증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일수록 주도 섹터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빠졌을 테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만큼 너덜너덜하게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빠진 이슈까지 나왔는데 공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힘들다가 내가 12월 10일 날 빠진다니 그 전에 팔아야지. 그 10일 이후에는 공매도가 쇼커버 들어오면서 오히려 반등이 크게 나오는 현상. 반대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처음에 상장할 때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아마 30조가 됐을 거예요. 지금 오늘 29조네요. 시가총액이. 처음에 20조도 비싸다 그랬습니다, 대표님. 상장할 수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감독원에 딴지 걸어서 2번 캔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럴 때 이제 증권방송이라든지 딴 데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국민페이가 될 수 있고 좋은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것보다는요, 정말 수급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입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카카오뱅크도 그때부터 좀 밀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내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때 좋았던 느낌, 국민페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팔질 못하는. 그렇죠. 이제 하락으로 갔는데도 네. 시작이 됐는데. 네, 그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거 비싸던 게 좀 내려왔으니 살만하겠네라고 또 사는 분들이 또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물리는 거지. 네. 크래프톤도 그랬고요. 크래프톤 요즘 NFT 게임주 때문에 요즘 올라왔지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박스였습니다. 또 3달 동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슈들이 적어도 정기 편입이라든지 MSCI 리밸런싱 이런 수급들 사이에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고서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든지 뉴스가 매우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그 스킴 오히려 편입이 확정이 되는 순간 그래서 그 편입 날까지 오히려 액티브 수급이 들어오고 액티브 수급이 빠질 때 패시브 들어오면서 그 물량 완충시키고 그때부터는 공매도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저희 스킨만 좀 알고 매매하시면은 오히려 좀 당하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끝없이 계속 오를 수가 없는 거라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 적정하게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여기에는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또 환상이 있잖아요. 그냥 꼭 가지고 참고 있으면 결국엔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게 맞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떤 성격의 주식이냐, 그 단기 이슈들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 등락이 있는 거니까. 네, 요런 생각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좀 정말로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은 한 5번만 나눠서 사보시면 어떨까. 분할 매수. 네, 나눠서 쓰는 게 오른 날 말고 빠진 날마다. 빠진 날만. 혹은 담당 PB가 있으실 거예요. 증권사에. 있으면은 그냥 빠진 날 그냥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놔더라도 그걸 안 잊어먹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저는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수익 난 적은 단타 빼놓고는 없습니다. 중타는 저도 왜 이렇게 못하는지 그냥 좋은 거를 적당할 때 사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객들도 좀 있고 하니까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10분의 고객이 저한테 분할 매수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 다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제가 만약에 제 혼자 자금을 좀 매매를 한다면은 길게 보는 주식들 예를 들어 내년, 내후년까지 크게 열려있는 섹터 그 섹터에 있는 주식을 산다면은 정말 편하게 빠질 때마다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패시브 수급 이것이 주는 시장에 종목에 주는 역할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아마 오늘 또 그 오미크론 이 변이 때문에 그렇잖아도 금리 인상 그 이슈 때문에 주가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고민을 하던 분들이 더 이것 때문에 더 이제 고민이 커진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뭐 얘기하다가 거의 반은 나온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유연성. 하거든요. 이게 물론 에코프로 BM이라는 에코프로를 처음에 에코프로였죠. 그걸 가지신 모 투자자분이 거의 한 30배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처음부터 했으면. 왜냐면 분할까지 했으니까. H엔드 나왔고. 나왔는데 정말로 전설적인 투자자겠죠. 그 굉장히 회자가 되시는 분일 겁니다. 아마도. 제 주위에도 한두 분씩은 있고요.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을 경우는 정말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낼 때 그 종목만 몰빵 쳐서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내려고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도 매매를 하셨고 다른 포부장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건 열린 마음 유연함인데 이게 지금까지 물렸던 주식이 항상 올라왔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유연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도 섹터를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안 들어갈 수 있냐 이 차이로 좀 연결이 됩니다. 특히 모르겠어요. 지금 장이 내년까지 뭐 22년 연간 전망을 증권사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로 보거든요. 그 앞으로 박스권 플레이가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가 맞으면 개별 종목장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별주를 잘 찾아내고 네. 그 상승을 제대로 먹을 수 맞습니다. 있느냐 예. 이 얘기가 맞습니다. 중점이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올해만 끝난 게 아니고 내년까지 그 장이 지속이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은 남들 NFT로 수익 많이 날 때 올해는 2000년 소재로 수익 많이 날 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걸 누를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마음 바꾸는 거는요. 내가 내일부터 바꿔야지가 아닙니다. 지금 움직이는 섹터인 종목들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게 이런 논리로 올랐구나. 저게 저런 논리로 올랐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아 내가 이해가 되고 이때는 그 종목들이 꺾였지를 이해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비슷한 컨디션이 됐을 때 매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저도 모 전업 투자자랑 매일 호흡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잔소리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좀 생각 좀 바꿔라 했는데 왜 안 바꾸냐면은 지난주에 내가 저걸 안 팔았더니 급등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투자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네. 바로 그거죠. 내가 팔고 오르면 맞습니다. 아깝잖아. 급등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안 팔겠다 이거예요. NFT도 갖고 있고 엔터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만 좋았거든요. 오늘 또 밀렸습니다. 잔고가 금요일보다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잔고가. 이게 매매해야 될 장 혹은 뭐 이런 장이 다 다른 건데 그거를 박 차장이 나와가지고 오늘 매매할 장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열린 마음 이게 좀 약간은 철학적일 수 있어요, 대표님. 근데 이것만 좀 내가 마인드만 바꾸면은 정말로 주식 투자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건데 또 내일에 대한 우려도 있겠죠. 오늘 미국장이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걱정 많겠지만 어쨌건 지금은 그러한 걱정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내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큰 자신이 없으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예,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게요. 네, 하여튼 힘든 장이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대응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유연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잘 또 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